안녕하십니까. 2024년 1회 시험 잘 보셨는지요? 보고 문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들의, 수강생들의 이제 풀이하신 내용, 응시하신 내용을 올려주신 내용 바탕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완벽한 복원이다 라기보다는 이제 최선을 다해서 이제 기억을 살려서 복원한 문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전하 이콜롱입니다. 질량 mkg입니다. 전자가 전개 2 내에 놓여 있을 때 최초에 정지하고 있었다면 t 초의 전자의 속도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교환에도 이제 나와 있으리라 보여지는데, 자, 주어지는 문제의 조건에서 전하하고 질량이 나와 있고요. 힘을 얘기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전하 이콜롱 일반적으로 이제 Q코롱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개 2가 나와 있으니까요. 힘 F가 F는 IQ 대신에 EQ로서 QE로서 작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Q는 문제의 조건에서 Q로 나와 있지 않고 E로 나와 있기 때문에 EE로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내용이고, mkg인 전자가 나와 있어. 질량이 나와 있어. 일반적인 물리에서 F는 ma다 이러한 공식이 있나 봐요. 그런데 주어지는 문제의 조건에 속도를 물어보고 있으니까요. 가속도, 악셀러레이션과 속도하고의 관계 알고 있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속도 A, 가속도 A, 악셀러레이션하고 속도 V입니다. V, 메타 퍼 세컨드의 관계는요. dt분의 dv가 되겠습니다. dt분의 dv의 디퍼렌셜의 미분을 적분해갖고 무시를 한다 라고 한다면 그냥 t분의 v가 되겠고, 무시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dv dt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될 거고요. dv는 a dt라고 표현할 수 있으며, 양변의 인테그랄 잡게 되면 v 문제의 요구 조건 속도가 되겠습니다. 속도는요, 인테그랄 디퍼렌셜 날라가고 a 곱하기 t라고 잡을 수 있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a 자리에 t분의 v로서 f를 다시 할 수 있겠습니다. t분의 mv다 라고 잡을 수 있고요. 근데 이제 1, 2, 3, 4번 보기 문항을 봤을 적에 여기에 왼쪽에 있는 f, 즉 뉴턴의 E와 전개의 힘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물리의 힘 t분의, 그렇습니다, mv를 등식으로 놓고 속도 v를 얘기했다면 m이 넘어가 밑으로 m분의 이 e는 위에 있습니다. t까지 위로 올라가겠네요. t까지 위로 올라가서 곱하기로 나와 있는 형태. 여러분들 이제 교환에서는 4번이 되겠는데요. 2가 먼저 나와 있고 2t 밑에 m이 있는 4번의 보기 문항이 정답이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2번 문제입니다. 직교하는 무한평면 도체와 점전화에 의한 영상전화 몇 개 존재합니까? 물어봤는데, 무한평면과 점전화 모델에서 점전화 Q가 하나가 있다면 이면의 영상전화 마이너스 Q가 있겠고요. 이때 이제 우리가 언제나 기준으로 잡고 있는 건 뭐예요? 정보 동량 되겠습니다. 플러스와 유도된 마이너스의 크기가 똑같다. 물론 이제 왜곡이 없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무한평면이 바로 그러한 모델인 거죠. 정부 동량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이때 이제 원래의 원천 Q 그리고 유도된 전하량을 합하게 되면 합벡터는 0이 나온다. 전하량의 총합은 0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며, 다 더하면 짝수개가 나와야 되고요. 영상전화만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영상전화만 따지면 홀수개가 있어야 돼요. 근데 무한평면이 하나일 때는 홀수개, 딱 하나의 영상전화만 있는 것이겠고요. 문제의 주어진 조건 2번은요. 직교하는 무한평면 나와 있으니까요. 진짜 전화 Q코롱에 의해서 유도된 영상전화가 하나 마이너스 Q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가 마이너스 Q가 있을 수 있어. 혹시나 2개 아닙니까? 직교는 면이 2개가 있으니까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제3의 영상전화가 존재합니다. 제3의 영상전화를 카운트, 계산해야 되는 이유는요.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요. 모든 전화의 합은 정보 동량의 플러스 마이너스 0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마이너스의 영상전화가 2개였기 때문에 정보 동량이나 다 더하면 0이 나온다. 만족을 못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제3의 영상전화
플러스 Q를 카운터를 해봅니다. 플러스 Q를 생각을 해봅니다. 이미지를 해보게 되면은요. 다 더했을 때 하나, 둘, 셋, 넷. 즉 진짜 전화와 영상 전화의 합은 정부 동량 플러스가 2개, 마이너스가 2개가 나와야 되겠고요. 다 더하게 되면 4개, 영상 전화만 물어보면 홀수개입니다. 3개가 나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주어지는 문제의 조건, 영상 전화를 물어봤기 때문에 홀수개, 그중에 2번과 4번 중에서 직교한다 라고 한다면 면이 2개일 때는 영상 전화의 개수는 3개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3번 문제입니다. 전기 저항의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봤는데 1번에 저항에 대한 온 맞겠고요. 2번에 저항률의 역수를 도전율 맞겠습니다. 3번에 금속선의 저항은 길이 L에 반비례한다라고 나왔는데요. 저항 R은 로 곱하기 S분의 L로서 길이 L에 비례한다라고 나와 있어야 되겠습니다. 4번은 오음의 법칙. I는 R분의 V를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3번이 틀린 내용 되겠군요. 4번의 문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000A 턴퍼메타의 자계입니다. 문제의 주어진 조건. 자계가 나오자마자 H라고 명기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자극을 놓았다 그러면 자하 M입니다. 잡아주시면 좋겠고요. 3 곱하기 10의 2승 뉴턴입니다. 힘 F라고 잡아주시면은 F는 MH야. 그러면 F는 IQ 대신에 EQ가 있으니까 키 전하 대신에 자하 M입니다. 2. 전개 대신에 자계 H입니다. F는 MH에서 자극의 세기 M을 잡게 되면 H분의 F가 되겠고요. H가 1000A 턴퍼메타입니다. F는요 힘입니다. 3 곱하기 10의 2승 뉴턴이니까 똥똥이 날라가 10분의 3이니까 0.3이 답이었던 문제 그렇습니다. 4번의 답은 2번의 보기양이 정답. 다음에 이제 5번의 문제입니다. 그림같이 평행한 무한장 직선 도선에 I암페어, 4A에 4배 전류가 흐를 때가 문제의 조건으로 나와 있네요. 자, 4배 전류가 흐를 때 두 선 사이에 점 P에서 자개의 합벡터가 0이라면 B분의 A는 얼만큼입니까? 물어봤는데 물론 이제 전류에 의한 자개의 방향 있으니까요. 합벡터가 0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왼쪽 도선을 기준으로는 P점, 즉 두 선 사이의 4점이 되겠습니다. P점의 자개의 방향은 전류에 의한 자개, 앙페르의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들어가는 방향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자, 오른쪽 도선 사이의 전류에 의한 자개의 방향은요. P점에 나오는 자개의 방향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향은 이미 반대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크기만 똑같다면 합벡터가 0이 나온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A메타 떨어진 I암페에 의한 자개의 세기는 어떻게 될 것이야? 2파이 R분의 I에서 R 자리에 A입니다. 2파이 A분의 I가 되겠고요. 자, B메타 떨어진, P점으로부터 B메타 떨어진 4I 전류가 흐르고 있는 도선에 의한 자개는 어떻게 됩니까? 2파이 R분의 I에서 R 자리에 B를 그냥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I 자리에 4I를 이렇게 4I를 대입을 해주신 다음에 크기를 똑같이 잡아주시면 되겠어요. 방향은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확인을 해보니까 반대 방향. 그러면 크기만 똑같다면 합벡터가 0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두 개의 크기를 똑같이 잡게 되면 2파이가 약분 그리고 I가 이렇게 약분되고 있습니다. 문제의 조건. B분의 A를 물어봤기 때문에 A를 양변에 곱할 거예요. B분의 A를 잡아 놓을 것이고요. 4를 넘겨줄 겁니다. 밑으로 내려갈 거야. 4분의 1배로서 5번의 답 이제 여러분들 갖고 계신 교환에 그렇습니다. 4분의 1배가 답으로 나오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조건 7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비올사브르 법칙에 의하면 전류소는 IDL을 의미하고 있죠. 전류소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I 그 자체라기보다는 IDL을 의미한다. 원래 이제 전류소의 소자는요. 구성 원소할 때 만두소할 때 소자예요. 원소할 때 소자, 구성 인자 중에 하나를 의미하는 소자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때는 강조점을 드릴 때는 엄청나게 작은 거다. 이렇게 이제 암기하기로 했고요. 엄청나게 작기 때문에 우리 이제 발음 조심하시면서
점만하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겠죠. 점만하기 때문에 점이 나오면 언제나 나오는 건수가 있었는데요. 어떤 겁니까? 오른쪽 왼쪽 위아래 앞뒤 사방 팔방입니다. 4파이 R제곱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비올사브라의 법칙에 따르면 4파이 R제곱분의 IDL 아이고 쌓이게 많아. 왜 이렇게 쌓이게 많아 그랬더니 1인자인 암페어만 기억하는 어우 싫은 세상이야. 그래서 삐지기가 들어갔죠. 삐진 바람에 마음이 작아졌어. 쌓인 게 많아. 요렇게 이제 암기하기로 했네요. 그래서 미소작의 DH의 크기 4파이 R제곱 여기에서 양변을 적분한 결과로서 여러 가지 자개의 세기를 구해낼 수 있다. 이게 비올사브라의 법칙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7번의 문제가 그러한 내용이었는데요. 자 이제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교환을 보시게 되면 1번에 자기의 세기는 전류의 크기에 비례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여전히 이제 분자에 있기 때문에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2번에 MKS 단위를 사용할 경우에 상수는 4파이분의 1입니다. 오른쪽에 쪽 위아래 앞뒤 사방팔방의 4파이였죠. IDL 때문에 만들어졌다.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4번의 자기 방향은 전류소 및 이 전류소와 3번을 먼저 한번 읽어보면 자기 세기는 전류소와 P와의 거리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R 떨어진 거리가 R메타인데 R 제곱이 밑에 있으니까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라고 했어야 맞는 건데 그냥 거리에 반비례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7번 문제의 보기양 중에서는 3번이 잘못된 내용이 되겠죠. 3번의 자기 방향은 전류소 및 이 전류소와 P를 연결한 직선을 포함하는 면의 법선 방향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법선 방향이 의미하는 거는 임의의 전류 I가 흐를 때 미소 구간 D를 지나는 지점 여기에 접선을 그리고 나서 R메타 떨어진 P점에 자기의 세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세타에 이루는 각도에 따라 이런 공식이 나오겠고요. 전류에 의한 자개는요. 면에 수직으로 들어가니까 면에 법선 방향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법선 방향으로 나와 있는 4번의 보기 문항은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3번의 보기 문항이 잘못된 답이었네요. 다음에 8번입니다. 유전율 엡실론 한투의 유전체 경계면에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물어봤어요. 뉴턴 보 메타 제곱으로 물어봤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후보가 3개가 있습니다. 하나 2분의 1 D가 있겠고요. 또 하나 2분의 1 엡실론 2의 제곱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엡실론분의 D의 제곱이 있겠는데요. 단위는 모두 뉴턴 퍼 메타 제곱입니다. 그런데 자 주어지는 문제의 조건에 경계면의 수직인 경우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수직이다 그러면 법선입니다. 법은 굴절하지 않으니까요. 1번 매질의 전속 밀도와 2번 매질의 전속 밀도가 똑같고요. 문제의 조건에 출제자께서 명확하게 만약 주셨다. 그러면 이제 다행인데 만약에 이제 명확하게 주지 않으셨다 그러면 내가 수직을 끄집어내고 T1, T2는 T와 같다라는 조건을 내가 스스로 부여해서 1, 2, 3, 4번 중에 이 엡실론분의 T의 제곱으로 형태를 만들어 놓은 그러한 보기항을 답으로 체크했어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 시험장에 가셨는데 마지막에 주어진 조건이 없다. 그러면 내가 수직을 보고 알아맞추셔야 되는 거고 문제의 조건에 이러한 경우처럼 조건이 나와 있다 라고 한다면 무조건 물론 T에 관계되는 형태를 답으로 챙겨주시면 됐던 거죠. 그래서 2분의 1은 공통으로 들어가 있겠고요. T가 1번 매질, 2번 매질 똑같습니다. T의 제곱으로 묶일 거예요. 제곱이가 있을 거고 경계면의 힘의 크기는요. 두 매질의 각각의 단면적당 힘의 크기에 차이가 경계면에 작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할 거야? 주어지는 문제의 조건에 엡실론 1, 2의 크기 차이가 나와 있는 경우가 있고요. 8번 문제처럼 크기 차이가 안 나와 있는 경우가 있겠는데 여러분들 이제 시험장에서 확인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크기 차이가 안 나와 있다 그러면 엡실론 분의 1의 형태, 즉 맨 처음에 원본의 형태가 제대로 나와 있는 형태만을 답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만약 크기가 나오는 문제인 경우였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엡실론 1과 엡실론 2의 크기에 대한 언급까지 문제에서 제공을 해줄 거고요. 그때 만약에 엡실론 1이
엡실론2보다 크다. 요런 식으로 문제에서 제공이 됐다라고 한다면 유전율이 작은 쪽이 앞에 오면서 답을 만족을 시켜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 2, 3, 4번의 보기항 중에서는요. 만약에 이제 시험장에서 요런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2분의 1과 D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가 연결된 그렇습니다. 4번의 보기 문항을 답으로 해주셨으면 되는 내용이 되겠어요. 다음 이제 9번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개의 자극판 놓여 있을 때 자개의 색이 H가 있습니다. 자소 밀도 B가 있고요. 에너지 밀도를 물어봤는데 역시나 단면적당 힘과 에너지 밀도는 같은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밀도 역시나 단면적당 힘과 똑같은 스타일로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전기 쪽의 입장이다 그러면 2분의 1 D 시리즈가 있다. 방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2분의 1 엡실론 2의 제곱이 있다. 이 엡실론 분의 D의 제곱이다. 단위는 두 개가 있죠. 하나 줄 퍼 메타 세제곱이 있고요. 하나는 줄에 뉴턴 메타를 대입한 뉴턴 퍼 메타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똑같은 내용이 자기 쪽에 있어. 2분의 1 BH가 그리고 2분의 1 뮤 H제곱이 마지막 2뮤분의 B의 제곱이 있는 이러한 상태가 되겠고요. 단위는 역시나 두 개 모두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하나 줄 퍼 메타 세제곱입니다. 단위 최적당 에너지 밀도가 있겠고요. 또 하나 뉴턴 퍼 메타 제곱입니다. 단면적당 힘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주어지는 문제의 조건 9번의 문제는요. 보기 문항 중에 2분의 1 뮤 H 제곱이 있었네요. 2번의 보기 문항으로 정답 체크해 주시면 되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0번 문제입니다. 맥스웰 전자방정식에 틀린 걸 물어봤는데 여러분들과 이제 제가 얘기할 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맥4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기사 보시는 분들께서 시험장에서 용어 문제를 만나셨을 때 야, 이게 용어 문제니까 용어적으로 내가 한번 매진을 해봐야 되겠다. 요런 이제 경향이 약간 있으실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약간 강조점을 드린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같이 외웠던 같이 불러보았던 수식을 먼저 한번 표현을 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답을 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있어요. 자, 어떻게 외웠습니까? 로테이션이 두 개, 다이버전스가 두 개, 마이너스가 하나, 0이 하나 이렇게 이제 암기 가능하시면 좋겠고요. 로테이션 두 개 중에 1인자는요. 앙페르가 되겠습니다. 로테이션 H, 라운드 T분의 라운드 D 이렇게 이제 들어갔어. 읽기로는 두 번 읽어주셔야 됐었는데요. 첫 번째, 앞에 있는 I는 IC입니다. 컨덕터의 전도 전류가 되겠고요. 읽어주시면 전도 전류는 자개 회전을 발생할까? 두 번째로 또 한 번 읽어주시면 변이 전류 또 자개 회전을 발생한다 라고 투 스텝으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로테이션이 두 개, 그리고 나서 다이버전스 두 개입니다. 마이너스 하나입니다. 그리고 나서 0이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요. 패러데이 것입니다. 읽어주시게 되면 자속 밀도의 시간 변화를 방해하는 전기의 회전 되겠고요. 3, 4번은 다이버전스 들어가 있는데 다이버전스 D는 로우가 있고 또 하나 다이버전스 B는 0이 있겠습니다. 그럴 적에 세 번째를 얘기한다면 오른쪽 공간 전화 밀도를 귀찮으니까 그냥 전하라고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하가 있는 곳은 전속 밀도의 발산이 있다. 마지막은 그러면 아무것도 없냐?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아니하고요. 자극은 공존하고 자개는 연속적이며 임의 자극 NS극이 공존하고 있을 적에 자기력선이 연속적으로 임의 단면을 통과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면을 기준으로 나가는 자기력선과 들어오는 자기력선은 크기가 똑같고요. 나간 걸 만약 플러스라고 잡는다면 들어오는 거는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플러 마이너스의 총 발산량 합백타는 0이 된다. 이렇게 말이 좀 길어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0이 아닌 공식은 금방 끝납니다. 전하가 있는 것은 전속선의 발산이 있다. 금방 끝나는데 이 0으로 끝나는 법칙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말을 부연 설명해야만
있어야만이 그 0으로 끝나는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얘기할 수 있었던 그런 내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사 문제 중에서 용어 문제 중에서 가장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틀린 걸 물어봤는데 1번의 폐곡면을 통해 나오는 전속은 전속 밀도기 때문에 면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폐곡면 내의 전하량과 같다. 가옥수로부터 출발한 내용이고요.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번에 폐곡면을 통해 나오는 자석은 폐곡면 내의 자극의 세기와 같다. 예,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일견 맞아 보였어요. 그래서 저도 이 문제를 처음 만났을 때 맨 끝에까지 읽은 다음에 답이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요. 나오는 요런 표현 자체가 우리를 좀 힘들게 만드는 용어인 것 같습니다. 자, 나온다는 거는 우리가 순 우리말로서 표현이 됐던 거고 일반적인 수학적인 용어로는 발산, 영어적인 표현은 다이버전스가 되기 때문에 다이버전스 값이 존재한다 이런 느낌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주어진 두 번째 내용은 말이죠.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0이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고 같다. 1번의 보기문항처럼 같다. 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0이 아닌 어떠한 유한상수가 있을 때 2번의 보기문항은 올바른 표현이 되는데 그렇지만 실제 맥스웰 내백의 4번 방정식의 입장으로는 합벡터가 0으로 끝나는 거기 때문에 같다로 끝나면 안 되더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오는 자속의 총합은 발산량의 총합은 0이 된다. 이렇게 이제 끝났어야 맞는 표현이 되는데 2번은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다. 결과적으로 이제 틀렸다. 4번까지 읽어보니까 2번이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번은요. 폐곡선에 따른 전기의 선적분은 폐곡면 내를 통하는 자속의 시간 변화율과 같다. 이렇게 나왔는데 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로테이션이 바로 앞전의 형태가 선적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3번의 내용은 맞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기의 선적분이 나왔던 이유는요. 전위에 대한 여러 가지 형태 중에서 인테그랄 0부터 무한대까지 전개 강도의 거리 적분이 있기 때문에 전개의 선적분이 여자리에 들어갈 수 있죠. 왜냐하면 패러데이의 역기전력 법칙은 마이너스 n dt분의 d파이에 그렇습니다. 볼트 값을 왼쪽에 놓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수식으로 표현할 때 그럴 적에 그러면 볼트 값에 대해서는 전개의 선적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이고 전개의 선적분을 그렇습니다. 면적분으로 바꿀 때는 스톡스의 정리가 들어가 있어 로테이션이 이제 살아남게 되었던 최종적인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바로 앞전 단계에 전개의 선적분이 있었기 때문에 3번도 맞는 내용이 됐던 것이고요. 4번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폐곡선에 따른 자기의 선적분은 폐곡면 내를 통하는 전류와 전속의 시간 변화입니다. 더한 것과 값이 같다. 이렇게 나왔는데 물론 왼쪽의 로테이션 H 바로 앞전 단계는요. 마찬가지로 앙페르의 주해적분에 인테그랄 HTL에서 스톡스 정리를 통해서 선적분을 면적분으로 바꾸는 단계가 첨가되어 있기 때문에 4번의 내용도 맞는 내용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맥스웰을 용어적으로 내게 되면 그 어떤 용어 문제보다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가지고 여러분들께서 10번 문제의 답 2번을 혹시나 못 찾으셨다 할지라도 뭐 이렇게 노여할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 그런 문제 한 문제쯤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예, 그랬던 문제였다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에 11번의 문제입니다. 자기 인덕턴스 L, 헨리를 나타내는 식을 물어봤는데요. N 권수, I는 전류, Phi는 자속, B는 자속 밀도입니다. H는 자기의 세기, A는 벡터 포텐셜, 단위가 웨버퍼 메타입니다. J는 전류 밀도, 암페어파 메타 제곱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11번에 여러분들 갖고 계신 교환에 보기 문항을 보시게 되면은요. 1번에 L은 I 제곱분의 N파이다.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과 제가 암기할 때는 LI 논팽아 이렇게 암기했던 내용인데요. I만 넘어갔어야 돼. 근데 I 제곱이 있었기 때문에 1번의 보기 문항은 잘못됐던 내용이 되겠고요. 자, 2번의 보기 문항은 2자가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2분의 1 LI 제곱이 있겠고요. 그리고 나서 2분의 1 BH가 있겠습니다. 양변을 똑같이 놓고요. 오른쪽은 줄퍼 메타 세제곱이기 때문에
최적을 곱해야 되는 거고요. 미소 최적의 적분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었죠. 근데 이제 이런 상태에서 왼쪽 오른쪽에 그렇습니다. 이 자를 모두 약분하고 정리를 하게 되면 i 제곱만 넘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 자가 잘못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잘못됐던 답이었고요. 3번의 내용은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li 제곱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a의 벡터 포텐셜 웨버 퍼 메타 그리고 전류 밀도 J를 곱하게 되면 암페아파 메타 제곱으로서 그렇습니다. 줄 퍼 메타 세제곱이 나오고요. 마찬가지로 적분 관계가 들어가 있거든요. 3번의 보기 문항이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4번은 제곱이 빠졌기 때문에 틀렸네요. 그래서 11번의 올바른 답은 3번의 보기 문항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2번의 문제입니다. 다음 중 수평 전파의 설명으로 옳은 걸 물어봤는데 일단은 문제 조건 수직이라는 말을 또는 수평이라는 말을 출제자가 제시를 해주시면 나는 그냥 응시하는 입장에서 수평 전파가 나오면 수평으로 가야 되겠다. 수직 전파가 나오면 수직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평이 나왔기 때문에 수평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2번에 수평면에 있는 전자파가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요. 다음에 4번에도 수평면에 있는 전자파 파자가 빠졌네요. 죄송합니다. 파자를 제가 써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평면에 있는 전자파가 2번과 4번에 모두 이제 랭크가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문제 조건 그리고 보기 문항을 읽어봤습니다. 대지에 대해서까지 똑같습니다. 대지에 대해서까지 똑같은데 2번의 보기 문항은 전개를 주인공으로 전개가 수평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4번의 보기 문항은 자개를 주인공으로 자개가 수평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이제 맨 마지막에 1, 2, 3, 4번 중에 수평을 찾고 전개냐 아니면 자개를 주인공으로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내가 결정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하나 떠올려 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수식이 떠올려지지 않는다 그러면 아예 답 자체를 암기해 주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떠올려 주시면 좋을 수식은요. 전개하고 자개의 관계입니다. H와 E하고의 관계예요. 377분의 1로서 자개를 얘기를 할 때 자개는 2.65 10의 마이너스 3승으로 전개보다 작다. 377분의 1배니까 엄청나게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전개는요. 자개의 377배만큼 엄청나게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기 크기가 전개보다 압도적으로 작기 때문에 전기 크기가 자개보다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1, 2, 3, 4 보기항 중에 내가 기준을 잡을 거는 주인공으로 삼을 거는 전개의 크기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개의 크기도 377H도 역시나 일반적인 시험 문제 조건으로는 필수 암기 내용이니까요. 같이 한번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암기 어려우시다라고 한다면 아예 그냥 답을 수평이면 수평으로 끌고 가는데 전개가 주인공이다 무조건 자개가 1, 2, 3, 4 보기항에 반드시 나오겠으나 전개만을 주인공으로 한다 무조건 요 정도는 암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번의 보기 요 정도 내용이었고요. 다음에 13번입니다. 자기회로의 키르요프의 법칙으로 알맞은 걸 물어봤는데요. 키르요프의 법칙은 전기회로에서 1법칙 1법칙은 이제 여러분들 제가 암기를 할 적에 1법칙은 로마자 I니까 전류법칙이야. 이렇게 이제 암기를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전기회로의 2법칙이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2법칙은 요렇게 2법칙이야 라고 얘기하니까 V법칙이야 전압법칙이야 라고 암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1법칙이다 그러면 키르요프의 전류법칙 1법칙은요. 임의 절점에 유입 유출하는 전류의 합은 같다. 전류의 벡터 합은 0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끝을 맺음하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KVL이다. 일반 전기회로에 라고 한다면 임의 폐회로 내에 기전력의 합은 각각의 소자의 전압 강화의 합과 같다. 기전력의 합은 각각의 소자의
전압 강하의 합과 같다. 만약 기전력의 합을 수식적으로 표현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각각을 더하는 입장이니까 시그마가 맞겠고요. 전압 강하의 합 역시나 각각을 모두 더한다는 개념을 표현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시그마로 표현하는 것이 올바른 표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전력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제 자기회로 쪽으로 오셔야 되는데 기전력에 대한 자기회로의 표현은요. 기자력이다 라고 얘기가 되겠고요. 기자력은 NI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압 강하의 표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류 곱하기 저항을 전기회로의 전압 강하다라고 얘기할 거니까요. 자기회로의 전압 강하는요. 자속 파이 곱하기 각각의 자기 저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근데 이제 KCl의 전류에 대한 표현을 자기회로 쪽으로 옮아간다 할지라도 자속 표현으로 전류를 대체하면 자기회로의 킬로페의 법칙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3번의 보기 문항 보시게 되면 1번에 시그마 파이가 무한대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시그마 파이는 0이 돼야 됩니다. KCl 임의 절점에 유입 유출하는 전류의 벡탑은 0이다. 이렇게 이제 끝나야 되니까요. 다음 이제 2번은 N파이가 0이 되었는데 N파이가 만날 수는 없어요. NI가 만나거나 파이 곱하기 RM으로 만나거나 혼자 있는 파이거나 요렇게만 표현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2번은 잘못된 내용이 되겠고요. 3번의 보기 문항이 정답이 됩니다. NI의 시그마와 파이 곱하기 RM의 시그마가 똑같다. 3번이 올바랐던 답이 되겠고요. 4번도 똑같이 맞지 않나. 저도 한번 유심하게 뚫어지게 이제 봤는데요. 4번은 NI가 아니고 NL이더라고요. 그래서 4번은 잘못된 내용이니까 3번만이 올바른 답이었고요. 다음에 14번의 문제입니다. 면적 S메타 제곱에 간격이 긴 평판 콘덴서입니다. 전화큐를 충전할 때 정전해질지 물어봤는데 문제에 주어진 조건 충전이 나오니까 축적입니다. 충전입니다. 적분의 결과 2분의 1의 2자를 1, 2, 3, 4번에서 반드시 한번 끄집어 내주셔야 되겠고요. 이 씬의 Q자식입니다. 이렇게 해갖고 답을 그냥 찍어버리려고 했어요. 찍어버리려고 했는데 14번의 보기 문항 1, 2, 3, 4번에 거기에 맞는 답의 형태가 없어가지고 용량 C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생각한 건 아니고요. 문제의 조건 S메타 제곱 면적과 문제 조건 D 간격이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평행판 용량 C를 문제의 조건으로부터 비롯해서 D분의 엡실론 제로 S입니다. 생각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C는 D분의 엡실론 제로 S였고요. 대입한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이 엡실론 제로 S까지가 밑에 분모에 남아 있을 거고요. 밑에 있을 뻔했던 D가 위로 올라갈 거야. DQ 제곱입니다. 이렇게 해갖고 이 엡실론 S분의 DQ 제곱에 3번의 보기 문항이 정답으로 남는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다음에 15번의 문제입니다. 전자유도에 대한 문제인데요. 기전력의 크기 그리고 방향까지를 물어봤던 것 같아요. 우리 이제 패러데이의 법칙을요. 전자유도 법칙 넓게 얘기하게 되면 패러데이와 렌츠라고 얘기하는 편이고요. 세 사람을 얘기한다 그러면 패러데이, 렌츠, 노이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1, 2, 3, 4번의 보기항도요. 내가 보기 문항 보기 전에 전자유도라는 말 먼저 보고 플레밍은 아니겠구나. 3, 4번은 아니겠구나. 역시나 패러데이와 렌츠 또는 패러데이와 렌츠 1, 2번 중에 하나겠구나라는 생각을 미리 하고 있었고요. 그럼 이제 시험장에서 보기 문항에서 또는 지문 조건에서 내가 캐치했어야 되는 내용은 뭐냐? 누가 1인자인 느낌이고 누가 방향만 표현했느냐 요렇게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어지는 문제의 조건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 기전력을 처음에 물어봤어요. 자속 파입니다. 시간에 대한 감소 비율 마이너스 DDT를 의미합니다. 비례한다. 누가 얘기했습니까? 1인자겠죠? 패러데이를 먼저 잡아주시고요. 방향을 확인한 다음에 렌즈를 잡아주시면 15번의 답은 1번 잡을 수가 있었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16번입니다. 환상 솔레노이드의 인덕턴스 물어봤어요. 환상 솔레노이드 인덕턴스는 제가 강의할 때는 별표 50만 개짜리다라고 얘기하는 중입니다. L분의 뮤 SN 제곱으로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위에 있는 값들은 비례니까요. 1번에
투자율 위에 비례한다가 맞는 표현. 이번에 건선수 n제곱이 되겠습니다. n제곱에 비례한다. 분자에 있으니까. 3번은 자료 1이 L. 밑에 있으니까 반비례가 맞겠고요. 4번에 단면적 S. 위에 있으니까 역시나 비례가 맞아. n제곱에 비례한다. 뭐 산업기사 수준의 문제가 기사에서 나온다 그러면 기사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기쁨이겠죠. 비교적 쉽게 득점을 이제 올릴 수가 있으니까. 근데 n제곱에 비례한다는 요 내용은요. 뭐 쉽고 어렵고를 떠나서 엄청나게 빈도가 높았던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미리 대비하고 있으시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n제곱에 비례한다. 2번이 정답이었습니다. 다음에 17번에 대전도체 표면전환 밀도 나왔습니다. 모양에 따라 어떻게 분포합니까? 라고 나왔는데 예전에 그 일본어식 표현에서는 공률이 클수록 공률 반지름이 작을수록 요런 이제 문제의 조건 자주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어느 정도 중간에 언어 순화가 있어가지고 공률이 크다, 공률 반지름이 작다. 우리 자기학 동네에서는요. 뾰족할수록 많이 모인다. 그래서 암기하실 때는 피뢰침에 많이 모여. 뾰족하니까. 그러면 피뢰침의 전화량이 무한대가 되겠네. 그렇지 않고 피뢰침은 접지가 되어 있으니까 방전도 잘 돼. 모이기도 잘 되고 요렇게 이제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이제 피뢰침의 침자는 뾰족할 침자는 아닌데요. 어감상, 뉘앙스상 뾰족하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암기할 때 피뢰침은 뾰족하니까 뾰족한 곳에 잘 모여. 요렇게 그냥 암기하면 편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표면 전화 밀도입니다. 뾰족할수록 많이 모이니까요. 뾰족할수록 커진다.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평면일 때 가장 작습니다. 공률이 크면 커집니다. 4번의 표면 전화 밀도는 표면의 모양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올바랐던 답이었네요. 다음에 18번의 문제입니다. 틀린 걸 물어봤는데요. 1번에 전개 이유와 전위 경도에 대한 내용이고요. 가장 포인트가 되는 거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읽어주시게 되면 전위 경도는 전개와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라고 읽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인데 가우스의 법칙입니다. 인테그랄 ENDS는 엡실론분의 Q가 들어가서 N이 의미하는 건 법선 벡터를 의미하고 있고요. 오른쪽에 엡실론 그리고 Q까지가 뭐 하나 빠지지 않습니다. 잘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3번의 내용을 한번 보시게 되면 그라디안트 V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라디안트 V는 무엇이야? 나블라 V가 될 것이고요. 나블라만 있으면 돼요. 나블라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나블라 하나가 어떻게 됩니까? I의 라운드 라운드 X의 X 편미분과 J의 라운드 라운드 Y의 Y 편미분과 K의 라운드 라운드 Z의 Z 편미분 이렇게 들어가 있는 내용이니까요. 제곱이 들어갈 수는 없는 것이고요. 제곱이 들어가는 형태는 나블라 제곱인데 즉 나블라 도또 나블라인데요. 결과는 도또 끄면 내 것끼리 1이니까요. I 도또 I가 1이 돼버리니까 라운드 제곱하고 라운드 X제곱만 남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본 문제 보기양 3번처럼 I와 라운드 제곱 I와 라운드 제곱이 콜라보가 될 수는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경우의 수가. 우리가 만났던 문제의 조건 중에 말이죠. 그래서 I의 X편미분 이러한 스타일만 있던가 아니면 I 없는 라운드 제곱만 있던가 3번의 보기양은 그냥 2개 이상의 경우의 수를 조합한 약간 보기문항 만족하기 위한 4개 중에 하나를 그냥 집어넣기 위한 보기문항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고 4번은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개의 전위의 정의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틀렸던 건 3번이었고요. 다음에 19번 문제입니다. 반지름에 의해 원형도를 가진 도선의 전도 전류가 사인 오메가 t에 오메가 자리가 2파이 ft로 들어가 있는 이러한 정연파 교류쯤이다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전류 밀도 물어봤는데 변이 전류 밀도의 최대값 JD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물어봐갖고 아니 전도 전류하고 변이 전류 밀도가 어떻게 접점을 만나느냐 조금 이제 잘 생각이 안 들었는데 시간이 한 5분 이상 남아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만약에 이 문제를 한번 음미하면서 풀어본다 그러면 여러 번 수식을 써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려운 문제고 일반적으로 시험장에서는 이제 시간이 엄청나게 촉박하기 때문에 버리는 문제쯤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가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남았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 공식을 암기해놓고 있었었다라고 가정을 해봤어요. 그러면
변이 전류 밀도 JD라고 문제의 조건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라운드 D의 라운드 T입니다. 전속 밀도의 시간 변화인데 A, B, C, D 엡실론 E가 있으니 D는 엡실론 E가 되니까 그러면 엡실론의 라운드 E, 라운드 T 이러한 형태까지 일단 마크를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도 전류 암페아 단위를 전도 전류 밀도 암페아파 메타제곱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오음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우분의 이거나 K인데 본 주어진 문제의 조건에서는 도전율을 시그마다라고 잡아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우분의 2 그리고 나서 K2를 얘기할 때 여기 K의 도전율 자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K로 암기를 했었는데 시그마 2로 표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전개 2를 여기서 끄집어냈는데 전개 2를 여기서 끄집어내게 되면 시그마분의 I거든요. 는 시그마분의 I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차이점이 있다 그러면 주어진 전류는 암페아로 주어졌는데 내가 필요한 건 변이 전류 밀도, 전도 전류 밀도이다 보니까 그렇다면 여기 I 자리를 원래 주어진 전류 요 놈이 되겠습니다. IC에 사인 2파이 FT 오메가 자리에 2파이가 들어가 있고요. 요 놈을 면적 S로 나누게 되면 암페아파 메타제곱이 될 것이고 거기를 또 시그마로 나눠야 되니까 시그마는 밑에 있는 형태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될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다음에 이제 면적을 잡았는데 주어지는 이제 문제의 조건 반지름 A의 원형 단면을 가진다 라고 나와 있으니까요. 반지름 A의 원형 단면적 파이 R 제곱이겠죠. 파이 A 제곱이니까 S 자리에 파이 A 제곱까지 두면 이제 전개를 대입할 준비가 되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전개를 대입할 준비가 된 상태에서 요 자리에 전개를 누고 라운드 T입니다. T에 대해서 미분한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엡실론 2개의 곱이겠죠. 엡실론 제로에 엡실론 S배 문제의 조건 비유전열은 엡실론 R배가 되겠습니다. 라운드 T에 전개를 몽땅 두게 되면 일단은 변수가 아닌 상수입니다. 시그마 파이 A 제곱까지 상수 분의 IC까지 상수가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전개에 대한 시간 미분은 사인 2파이 FT만 관여하면 되겠고 사미코라고 암기했네요. 사인의 미분은 코사인이니까 코사인 2파이 FT가 그대로 나올 거고요. T 앞에 있는 오메가 2파이 F가 앞으로 나옵니다. 2파이 F 앞으로 나와서 파이는 일단 이렇게 약분이 될 예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1, 2, 3, 4번의 답을 봤는데 여러분들 갖고 계신 1, 2, 3, 4번을 봤는데 없어요. 없어가지고 엡실론 제로를 다시 한번 처리합니다. 엡실론 제로는 어떻게 처리하냐면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이 9 곱하기 10의 구승이니까 위아래를 바꿀 거예요. 4파이 입실론 제로가 바꿀 겁니다. 9 곱하기 10의 구승분의 1이었고요. 엡실론 제로만 끄집어내게 되면 4파이가 넘어가 밑으로 4, 9, 36파이의 10의 구승분의 1이니까 대입한 결과입니다. 이 자리에다가 대입한 결과는요. 36파이 10의 구승분의 1에다가 그렇습니다. 비유전율 엡실론 R입니다. 그 다음에 IC 위에 있고요. 다음에 밑에는 시그마하고 A제곱이 지금 현재 남아있고요. 2파이 F에 2하고 F가 남아있는 그러한 스타일이 되겠네요. 문제의 조건에서 최대값을 물어봤거든요. 최대값을 물어봤다 그러면 사인 앞에가 최대값이니까 그렇습니다. 코사인 앞에가 최대값이니까 여기까지만 끊어주시면 되는 거였고 2가 36을 약분하게 되면 18파이가 밑에 있겠네요. 그래서 1, 2, 3, 4번의 보기문항을 봤더니야 1, 2, 3, 4번 중에 그렇습니다. 18파이가 나와 있는 게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딱 하나의 보기문항밖에 없어가지고요. 4번의 보기문항을 체크할 수 있었다는데 여러 가지 가정을 제가 했죠. 어떤 가정을 했냐면 다른 문제를 다 맞추고 시간이 남았는데 5분 이상 남았는데 대부분의 공식을 내가 암기하고 있는 중이었다라고 가정을 한 3번 정도 했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일반적으로 시험장에서는 진행되고 있는 중에 시험을 보고 있는 중에 이 문제를 풀어라라고 권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권하지는 않을 것 같고 너무나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시간이 남아가지고 한번 도전은 해봤다. 근데 도전을 했을 때 결과가 답으로 연결되지 않았더라도 뭐 실망하거나
뭐 삐지거나 그럴 문제는 아니었다. 누구나 틀릴 가능성이 있었던 문제였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20번의 문제입니다. 전개 E가 벡터로 주어졌고요. 센티메타 단위로 나와 있네요. 예, 표시는 전개가 있고요. 0.02 마이크로 쿨롱에 전합니다. Q라고 잡을 거고요. 원점으로부터 R 벡터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3I로 나왔을 때 필요로 하는 일 W를 물어봤는데 W는 그렇습니다. 움직이는 데 필요한, 이동하는 데 필요한, 옮기는 데 필요한 에너지니까 2분의 1 안 들어가고요. W는 큐브입니다. 그런데 V에 대한 노력이 우리가 E하고 R이 나온 경우에는 한번 부르고 넘어가야 되겠죠? 오랜만에 승리 빅토리 V는 ER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주시고 Q의 상태는 그대로 놓을 건데 V는요 ER로 대입을 할 거고요. 주어지는 조건 벡터 형태로 나왔으니까 E 도트 R 즉 내적으로 E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E는 스칼라 값이거든요. 벡터 두 개가 만나 그렇습니다. 스칼라가 되는 변신 과정을 거치려면 또 내적이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요. 대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Q의 자리에 0.02 마이크로 10의 마이너스 6승이었고요. 전개는요. I 플러스 2J 플러스 3K 이만을 누르려고 했는데 분모의 단위 센티메타가 있어. 그런데 거리 벡터 R 벡터의 메타 단위랑 모든 전기자기의 기본 문제는 MKS의 메타 단위로 통일을 해주셔야 되니까요. 메타 단위로 통일하기 위해서 1cm를 메타 10의 마이너스 2승 메타 바꿔주셔야 볼트 퍼 메타로의 변신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다가 거리 벡터 3I까지 돛도금으로 잡게 되면 이제 드디어 메타 단위하고 메타 단위가 만나 볼트 단위가 만들어지는 그러한 순간이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산은요 그렇습니다. 돛도금을 먼저 곱하기를 먼저 돛도금을 먼저 수행을 해주시는데 돛도금을 암기하실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돛도금은 내 것끼리 1이니까요 라고 암기하셨죠? 그래서 I 도트 3I를 잡아주시고 I 도트 3I만 잡아주시고 나머지 돛도금은 0이 돼버리니까 무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0.02에 10의 마이너스 2승하고 마이너스 6승은 마이너스 4승을 남길 것이고요. 3I 도트 I입니다. 3만 남겠습니다. 이렇게 최종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3위는 6자가 나와야 되겠네요. 6자가 2번하고 4번의 랭크가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뭔가 예, 그렇습니다. 예, 소점을 제가 승수를 제가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정리를 못하고 온 것 같아요. 예, 4번의 승수가 마이너스 6승이 아니라 마이너스 8승이었는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교환은 문제가 없을 걸로 보여지고요. 지금 칠판에만 제가 정리를 못했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주시고 그래서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과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이 나오는데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으로 계산기의 결과값이 나와 있을 것 같아요.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그렇습니다. 2번의 보기 문항의 정답이었던 문제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는 느낌으로 같이 한번 알아봤고요. 이미 합격을 예상하시는 분들은 이제 실기 쪽으로 집념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 준비 단계이신 분들은 다음 시험을 또 보실 분들은 본 강의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